우리 몸속에서 유일하게 계속 사망할 때까지 커지는 장기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배뇨장애와 성기능장애는 같이 동시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 암 중에서 1등이 어떤 암인 줄 아시나요? 위암 아니에요? 전립선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문근배 원장입니다. 비뇨의학과는 어떤 진료를 하는 곳이에요? 네, 비뇨의학과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뇨기과 관련해가지고 좀 오해 많이 하시는 것들 있으세요? 잘 모르시거나. 예, 첫 번째 오해. 비뇨의학과는 남자만 가는 과다. 그동안의 비뇨의학과라는 이미지 자체가 성 관련 질환, 남성 배뇨 질환만 생각하고 여성에 관련된 그런 배뇨 문제는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여성 환자분이 비뇨기학과를 꺼려하시는 문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소변을 만들어서 배설시키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성 환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 두 번째 오해는 비뇨의학과는 성병만 치료하는 과다.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대기실에 앉아 계신 것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근데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니죠. 감기 걸려서 내과에 앉아 계신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거든요. 보통 비뇨기과는 어떤 증상으로 많이 찾으세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소변을 잘 못 보셔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비뇨기 염증 질환들,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면서 옆구리 통증이 왔을 때 찾아주십니다.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그 네. 증상이나 조금 주로 찾으시는 그게 달라요, 질환이? 많이 다릅니다. 신생아들 경우에는 음경의 모양, 잠복고환이 있는지, 고환의 위치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청소년기 넘어가게 되면은 기도포피염 같은 염증으로 인해서 포경 수술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염 질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요도염, 방광염,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대의 네. 배뇨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자주 나와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어떤 수술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수술은 중장년 이후의 노인층들 대상으로 하는 요실금 수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수술, 포경 수술, 수문음경 교정 수술. 요실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보감 요실금이라 해가지고 아랫배 힘을 줬었을 때, 네. 기침할 때 에치 했었을 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보갑성 요실금이 있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소변을 참지 못해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에 속은 내리기 전에 이미 나와버리는 그런 절방 요실금 두 가지가 있어요. 절방 요실금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보감 요실금은 수술로서 교정이 가능하죠. 네. 제가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은 이전엔 안 그랬는데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러 가려고 깬대요. 아, 맞아요. 이게 문제가 네. 있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네,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하게 밤에 한번 깨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네.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40대부터 배뇨 장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거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의 절반을 더 사셔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점점 증상은 악화된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 40대부터 왜 이제 야간요가 한 번씩 생기기 시작을 하냐? 그거는 미세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네.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생리 주기라던가 수면 패턴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야간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밤에 분비가 되어야 될 항이뇨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 호르몬적인 변화가 일단 가장 큽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소팔메토라거나 네, 건강기능 식품을 네, 네. 먹기 시작하거든요. 예, 소팔메토는 아열대 기호에 있는 일종의 야자수 관련된 그런 열매거든요. 네. 그것이 호르몬의 밸런스와 배뇨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 노출될 수 있는 수많은 야간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죠. 우리 40대들은 카페인 중독자들이죠. 예,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것부터 일단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퇴근 이후에 헬스장 가셔가지고 운동을 한두 시간씩 하고서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야간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서 주무시는 것 자체가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몸의 활성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소변 줄기가 남자건 여자건 약해지고 약해지죠. 본인의 성기능의 네. 활력이랑 네.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제죠. 사실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는 같이 동시에 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 참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기능이 같이 저하가 되고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배뇨 장애가 무조건적으로 심해진다고 해서 성기능도 같이 안 좋아진다,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배뇨 장애와 별도로 네. 성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게 커지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립선이라는 것은 신장 내려오는 요관, 네. 그다음에 방광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가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 전립선이 20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g 정도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서 50g, 뭐 70g, 80g 될 수 있거든요. 소변에 나오는 첫 번째 관문이 이 전립선인데 비대증이 되면서 커지게 되면은 소변에 내려오는 길목을 막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면은 여기가 방광 안에 소변에 남아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은 전립선은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커져요? 커집니다. 무조건 커집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유일하게 계속 사망할 때까지 커지는 장기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체가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콩이에요, 콩. 어떤 콩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건 남성과 여성과 공용으로 있는 건데 토마토 많이 드십시오. 특히 네. 붉은색 토마토. 네. 이것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광 건강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네. 거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소변 주기가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소변을 다 보고 나왔는데 따뜻한 게 흘러내린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아프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 암 중에서 1등이 어떤 암인 줄 아시나요? 위암 아니에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20년 동안 빠르게 전립선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빨리빨리 하셨을 때 전립선 암으로 가는 입구를 틀어막을 수 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 오죠. 거예요? 남성 갱년기는 정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뭐 어떻게 와요? 여성스러워지고요. 눈물이 많아지고 마초 같던 성격이 주눅 들어가는 성격으로 변합니다. 좀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이런저런 혈액 검사에 이상 수치를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지혈 혈증, 네. 당뇨, 그다음에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요. 집중력 저하가 되고요. 성욕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성적 기능도 많이 저하가 되고요. 골격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요. 근육 자체의 매스도 줄어들게 되고 목소리도 작아지게 되고 모든 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죠. 성기능과 네. 탈모 이 두 개가 맞습니다. 고민의 핵인데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들었어요. 네, 뭐 맞아요. 탈모약을 먹으면 맞아요. 성기능이 떨어진다. 성기능적으로 이게 활력이 되는 거를 먹으면 탈모가 걸린다. 성기능과 탈모는 네. 연관이 있습니다. 탈모 약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약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탈모에는 도움이 되지만 남성성을 떨어뜨리시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군요. 취사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선택은? 저희 선택은 결혼도 했고 이제 애도 낳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비뇨기과적으로 네. 일상생활에서 이거 생활 습관 너무 안 좋다. 네, 이거 고치셔라 하는 거 한두 가지. 커피 줄이셔야 되고 흡연하고 음주 안 좋고요. 소변을 오래 참는 현상.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직업군 중에서 어떤 직업군이 제일 많으신 줄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시겠다. 특히 네.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직업분들이 좀 많이 힘드십니다. 혹시 자전거 타는 게 안 좋습니다. 좋아요? 안 좋죠. 아. 네. 자전거 타시면서 방광염 걸리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계속 압박을 받잖아요. 네. 직접적인 압박이 전립선에 딱 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립선에 안 좋은 운동이 자전거죠. 지금 이 순간 비뇨기과에 오기 좀 망설이시거나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비뇨의학과는 누구나 다 방문하는 열린 과입니다. 창피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수심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33-1803 순심이에 전화